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전세계약건인데, 어, 이 내용이 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한번 잠깐 좀 볼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임대인이 있고, 여기 임차인이 있어요. 전세계약을 했어요. 전세계약을 이렇게 작성을 했고, 이사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기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좀 곤란하죠? 이게 이제 좀 사례 과정이 있는데, 그 임차인이 전 임대차, 그러니까 전 기존의 임대인으로부터 그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한 달을 연장을 해줬대요. 이 임대인이 한 달을 연장을 해줬답니다. 그 특약사항에 한 달 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손해배상을 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특약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보통 연장 계약할 때 그렇게 연장을 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을 주면서 이제 그렇게 최고 없이 최고를 하는 게 아니라 최고 없이 계약 해제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한다. 뭐 이렇게 보통 써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지금 여기 임차인은 그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그 잔금일이 된 날까지 돈을 못 받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되게 곤란하겠죠. 여기 임차인도 되게 곤란하고 여기 임대인도 되게 곤란한 상황이에요. 전세계약금이 2억짜리였는데 전세의 보증금이 2억이었는데 계약금이 1,000만 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임차인이 지금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어요. 잔금일이 되었는데 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았으니까 여기 이제 전 임대인이 기존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아서 임차인이 잔금 이행을 못한 거예요. 잔금 이행. 이게 이제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시행 항변권. 자, 이게 법에 보면 민법에 보면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이제 기존의 임차인이 이 임대인한테 소위 전세 보증금의 잔금을 다 넣기 전에는 이 사람은 인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소위 동시행이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잔금 이행이 안 됐으니까 이게 계약이 해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계약이 해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네. 근데 문제는 중개사한테 상의도 없이 그 100만 원을 임대인 계좌로 입금을 해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임차인이 자기는 이행에 착수를 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계약 연장을 요구를 하고 있답니다. 연장을 한번 했는데 또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좀 상황이 좀 그렇죠. 자, 이행에 착수한 게 맞나요? 이행에 착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잔금 날짜를 못 맞췄기 때문에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은. 자, 그리고 그러니까 보증금이 2억짜리였는데 이제 예를 들어 1,000만 들어왔으니까 1억 9천이잖아요. 잔금이 1억 9천이었는데 이었으며 처음에는 그 100만 원은 중도금이 아닌 주기로 했던 이자라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돌연 중도금이었다라고 이 임차인이 그렇게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임대인은 계속해서 그 100만 원 받았던 거를 임차인 계좌로 반환하려고 임차인 계좌를 계속 요청을 했는데 이 임차인이 불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임대인 입장과 임차인 입장이 있어요.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들이죠. 누구 편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진짜 그야말로 법대로만 따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이런 곤란한 계약은 상당히 많습니다. 항상 중재 역할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많죠. 그 중에 하나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의 이런 내용들이. 자, 첫 번째
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이 목적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목적물 뭐 오피스텔이겠죠. 이 목적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임차인한테 주려고 그러니까 이행을 하려고 이거 인도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에 대한 사실과 그 다음에 임차인이 현재 1억 9천만 원에 대한 잔금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첫 번째 얘기할 때 그 특약사항에 그 1개월 연장을 하면서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라는 약정을 했던 사실 등에 대해서 그거를 내용 증명으로 지금 임차인한테 보내야 됩니다. 일단 지금 중요한 게 이게 해지를 하려면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 해지를 하려면 100만 원을 받아서 이행 착수라고 주장하는 임차인의 그 내용하고 상관없이 지금 세 가지, 지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임차인한테 그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계약 해지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데 내용 증명을 받고 5일 안에 그 지금 예를 들어 5일이나 뭐 일주일 안에 그 이거를 최고하고 5일이나 일주일 정도 지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을 적어서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보통 임차인이 내용 증명 받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문자 같은 것도 해가지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기록을 남겨야겠죠. 자,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하려면 그런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임차인이 이행 착수금, 뭐 중도금이라고 주장하는 100만 원이라도 돌려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약간 그 임차인이 어떻게 보면은 임차인이 기존 임대인한테 이 돈을 못 받았으니까 자기도 못 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임차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전세 계약금을 보낸 그 1,000만 원에서 이 기존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되죠. 왜냐면 그 기존 임대인하고 뭔가 협의가 있거나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날짜를 못 지켰기 때문에 잘 못 받았으니까. 근데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이 기존 임대인과 협의 없이 이 계약금에 대해서 1,000만 원 보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여져요. 이게 이 정상적인 계약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제 생각엔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기존 임대인하고 협의 없이 나 계약할게요 하고 이제 분명히 계약을 했을 거예요. 집이 좋다든지 해가지고 1,000만 원 보낸 거죠. 이 날짜까지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기존 임대인 입장에서는 여기 새로운 임차인이 안 들어왔으니까 돈을 못 주겠다라고 주장을 해버리게 되면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임차인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제가 유튜브 방송할 때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뭐 제소를 해가지고, 제소 신청을 해가지고 뭐 받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그 집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내용증을 보내가지고 기존 임대인한테 그 압박을 해서 돈을 받아낸다든지 하는, 기존 보증금에 대해서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내용이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나갈 집을 계약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건. 이게 좀 위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실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요 건에 대한 내용 비슷하게 지금 실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전세 계약을 하나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 임차인이 지금 내용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건 전세 보증금이 아니라 월세 보증금이에요. 월세 보증금 2천에 50짜리인데 그 집이 이제 지방에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인천으로 이사를 오면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임차인이 지금 현재 대전 집에 보증금 2천에 50에 살고 있었는데 묵시적갱신이 한번 됐다가, 묵시적갱신 되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 있다가 묵시적갱신 됐다라면 묵시적갱신된 이후부터 임차인이 저 나갈게요 라고 임대인한테 얘기하면 3개월 있다가 소유력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이 날짜가 전세 들어가는 날짜보다 빠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지금 빠르게 되면은 뭐냐,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날 보통 전입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존 집에서 빠져나오면은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이 사라지잖아요. 복잡해집니다, 이럴 때는. 그렇겠죠, 당연히. 대항력이 이렇게 되면 그 보증금 2천만 원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해서 임대인한테 자기 집 비번을 알려준다? 아니면 집에 그 짐을 놔두고 온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럴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는 여기 집에 있는 짐을 빼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 빼면 안 되겠죠. 전입신고를 빼서 대항력을 잃는 거는 둘째 문제지만 짐을 다 빼가지고 그러니까 키 번호, 집에 그 키를 준다든지 번호를 준다는 건 인도와 똑같은 거예요. 인도를 하게 되면은 이 집은 진짜 그야말로 대항력이 사라져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2천만 원을 받으려면 뭐 소송을 해서 받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좀 상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통 얘기를 해주냐면 전입신고는 하죠. 근데 들어오는 새로운 집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하죠. 근데 여기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그 주변에 있는 친한 부동산에만 그 비번을 알려주고 자기가 집을 볼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갔다. 그러면 그때 이제 2천만 원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이제 설명을 보통 하거든요. 그 내용하고 지금 이 전세보증금은 반환 못 받아가지고 계약이 깨지는 그런 상황에 대한 내용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그 이런 계약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에서 계약은 조금 무리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무리하게 계약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왜냐면 돈이 확정적으로 나와야지만 이게 문제가 없이 지금 진행이 될 텐데, 이거 못 받아가지고 이거 계약이 깨졌다 그러면은 이 임차인, 중간에 있는 임차인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이제, 전세 계약이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을 깨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하나, 둘, 셋. 그거 내용 좀 정리해가지고, 이 임차인한테 보내고 계약 해제를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